이게 현대미술관 MMC 현대차 시리즈 2022년 최우람 작가입니다. 전시 주제는 작은 방주예요. 머리로 인식하니까 더 정확한 위치를 카메라로 계속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전송을 하고요. 그 전송된 위치에 따라서 그 머리를 케이블을 어느 지점에 보낼 거냐라는 거를 이제 컴퓨터가 또 신호를 케이블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돈을 우리가 빼앗으면 얘네들 머리를 빼앗으면 얘네들은 방향을 상실하고 가만히 멈춰있게 됩니다. 저 위에 있는 카메라나 네네. 저기 약간 자율주행 라이다 같은 그런 라이다까지는 저기 그냥 좀 2D적인 위치만 알면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구현하게 내기 위해서 뭐 라이다 아이디어도 있었고 카메라 3개 써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해결을 보여줘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무수히 많은 머리의 사진을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거를 이게 머리라는 우리가 왜 사과를 보고 사과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 식의 재료는 같고요. 얘는 하얀 방어복 그대로의 작가님이 검은색 잉크만 이렇게 흘러내리게 한 거고, 빨강은 아크릴 페인트를 직접 도색해서 작가님 하나씩 칠하신 거예요. 얘는 2020년에 한번 보여줬던 붓장이고, 빨강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제 공개하는 신작입니다.
파란색은 멈춰있네. 브라더가 되어서 네, 일상이 낙상을 홀리고 받는 작은 방주 설계 드로잉. 직접 도색한 붉은색으로 꽃잎 하나하나를 색칠하시고 연을 만드는 기법처럼 꽃잎을 동작시켜서 꽃잎이 피고 질 때마다 가시가 떠오르는 소리와 함께 생명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꽃잎의 샘플을 받아서 정면과 바다를 색깔을 맞춰서 굉장히 몰입감 있도록 생명력이 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크라 램프. 구석에 있죠. 네. 헤드라이트를 모았습니다.
아무도 아직 구입하지 않았어요. 작가님 거예요. 네. 이제 막 선보이는 거. 네네네. 현대차인지 잘 몰랐어. 예를 들면 현대차 이거 하면 이걸 이렇게 현대차는 그 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건 미술관의 예산을 받아서 미술관의 전시로 기획이 된 거고, 작가는 미술관의 예산 중에서 제작 지원비를 받아서 제작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일반 다른 기획 전시와 동일한 포맷입니다. 네. 저희 이 6월치 원룸으로 대비해서 네, 자동차 헤드라이트. 지금 일단 제목은 이전에 조금 복잡한 이름들을 갖고 있던 거는 이제 김경래 크리에이터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만들었던 그 기계 생명체 시리즈들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의 단면이 생명을 갖는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까를, 그리고 어떤 움직임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제 상상하다 보니까 그 생명체가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제목을 붙이면 뭐 예를 들면 희망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부여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 새로이 탄생하는 어떤 생명체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일부러 의미를 알 수 없는 라틴어에서 따온 어떤 제목들을 붙였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글쎄 이 팬데믹을 지내면서 뭔가 작가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그냥 인간으로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인지 이전에 이렇게 뭔가 제 생각들을 둘러싸고 있던 좀 어떤 자신 없어 했던 부분들, 부끄러웠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냥 빨간색이면 빨강이지, 내가 이걸 방주를 상상했으면 방주지, 그냥 그걸 그대로 제목으로 써서 오히려 그냥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 고르기 쉽고, 제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다가 어떤 멋진 이름을 붙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가는 사실 그걸 굉장히 쉬운 이름으로 그냥 불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로 제목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방주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지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계속 팬데믹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들은 이미 다 사라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 디지털 세계로 완전히 달라졌는데, 정보화 시대가 돼서 과거에는 뭐 하나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타이핑만 하면은 우리 앞에 정말 알고 싶었던 모든 정보들이 펼쳐지고, 그거를 너도나도 서로 갖고 있는 정보들을 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의 일부가 되고, 그걸 공유하는 이런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냉전이 시작되고, 여전히 국가 간이나 아니면 집단 간의 어떤 대결 구도라든지,
누군가가 누구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또 믿음이라든지 또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자유로움을 찾는 동시에 또 누군가 나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 주지 않을까라는 믿음 또한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진짜 수천 년, 수만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의학이 발달하고 왜 그것이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들을 인간들이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여전히 아직 보이지 않는 어떤 정말 과거에 뭐 천연두나 뭐 패스트나 이런 것들이 퍼질 때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모르고 죽어갔던 때처럼 여전히 무언가 원인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전히 인간이라는 육체로서 다 온전히 맞닥뜨려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사회가 흔들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 흔들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2022년에도 여전히 인류에게는 방주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러면 그 방주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봤어요. 근데 방주라는 것이 방주를 타는 순간 이제 다시 인류는 난민이 되는 건데 그 안에 또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고 어떤 건 실을 수 있고 어떤 건 실지 말아야 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과 선택이 일어나고 그 안에 또 힘이 존재할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방주에 타는 상황조차도 인류의 순환 고리 안에 그냥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는 육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 끝없이 계속해서 욕망하는 정말 안주하지 않는 지금의 이 자리를 항상 좀 더 어떤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늘 기대하고 하가는 그 부분을 방주에 실는 것을 상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모든 것을 실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앞에 작은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움직임 방주라는 것이 갖고 있는 처음의 형태가 움직이는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순환하는 어떤 또 다른 순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안정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이 느끼다가 예를 들면 정말 태풍이라든지 바로 얼마 전에 지나갔던 태풍이라든지 코비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축해 놓은 정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존재를 등대로 이제 만들었고요. 근데 그 등대조차도 그 배 위에 다시 실려있기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나면 그 우리가 갖고 있던 기준이나 믿음 또한 같이 흔들린다는 의미로 배 위에다가 등대를 같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짧은 순환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거는 직접 그 앞에서 보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가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예. 답변 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궁금했는데 좋은 질문 주셔서 작가님의 직접 목소리로 들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